뉴욕 일원의 기상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일원에 최대 10인치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가 신청자를 체포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USCIS가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었던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 종료 직전 ICE에 통보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전국 물류거점 창고에 8만 명 규모의 수용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모방해 부금 추방을 효율화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0세로 낮추고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해 투표 참여가 쉬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해온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해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의 기상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일원에 최대 10인치 규모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내일 오후 1시까지 뉴욕 일원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뉴욕시 전역과 허드슨밸리, 뉴저지 북부 지역, 코네티컷 동부, 롱아일랜드 대부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엔 4인치에서 최대 8인치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저지쇼어와 뉴저지 중부 지역은 겨울 폭풍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 적설량은 3에서 5인치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점차 내리는 양이 많아지면서 퇴근길 교통도 상당한 영향을 받아 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저녁 많은 눈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연말 연휴를 맞아 여행길에 나서는 경우 손전등과 여분의 음식, 물을 챙겨야 한다며 비상시를 대비해 차량을 안전한 곳에 두고 최신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강력한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남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홍수나 진흙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여러 주요 도로가 폐쇄됐으며 다수의 지역에 전력 공급이 중단돼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주권 인터뷰가 신청자를 체포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USCIS가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었던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 종료 직전 ICE에 통보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USCIS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인터뷰 종료 시점에 심사관이 ICE에 신청자 정보를 넘기도록 지침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심사관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체포 가능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터뷰가 끝난 뒤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IC 요원이 들어와 신청자를 연행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증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과거엔 법원 출석이나 이민국 방문이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됐고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들도 합법화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1986년 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CE는 체류 위반은 추방 사유란 입장을 내세우며 단속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USCIS 현장에서 승인 판정 이후 연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 담당자가 케이스엔 문제가 없다고 말한 직후 IC 요원들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선 25년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 신청자가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담 직후 곧바로 연행돼 현재 이민자 구금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던 인터뷰가 사실상 단속 지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참석 전 체류 기록 점검과 주소 갱신 여부, 과거 추방 명령 존재 여부 확인 등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물류거점 창고에 8만 명 규모의 수용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모방한 것인데요. 불법 이민자 구금 추방을 효율화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문서 초안에 따르면 ICE는 한 번에 5천에서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대형 물류창고 7곳을 확보 개조할 계약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스태포드, 텍사스주 허친스와 베이타운, 루이지애나주 해먼드,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조지아주 소설서를, 미주리주 캔자스시리의 창고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형 창고와 가까운 지역 위주로 500에서 1,500명 수용 규모의 창고 16곳에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를 분산 구금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IC의 구금시설 가운데 빈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 수용자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폐쇄된 교도소, 군기지, 외딴 지역의 텐트촌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IC가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모방해 이민자 구금 추방을 효율화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약 57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무부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J1 비자 제도가 일부 악덕 업체들의 이윤 추구와 이해 충돌로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J1 비자 연수생을 모집해 미국 내 업체들과 연결 관리하는 이른바 스폰서 업체들이 매년 15만 명 이상 해외 청년을 미국으로 데려오면서도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비자 신청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주와 거래를 맺는가 하면 안전하지 않거나 학대적인 근무 환경 정황을 보고도 방치해왔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대학생의 피해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대학생 강동호 씨는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약속한 홍보물을 보고 스폰서 J1 비자 익스체인지스와 대리인에게 수수료 약 5,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강 씨는 인디애나의 한 제철 공장으로 보내졌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정화조를 청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스폰서가 돕지 않았고 결국 해고됐습니다. 강 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스폰서 업체 와이즈는 2019년 네브래스카의 한 양돈 농장에 참가자들을 보냈고 국무부 내부 이메일엔 참가자들이 하루 12시간 노동과 교육 부재, 추방 위협을 호소하며 노예처럼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출신 학생은 오클라호마의 한 농장에서 작업 중 트럭 타이어가 폭발해 머리를 강철 테이블에 부딪히는 사고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NYT 보도에 반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당국이 개혁을 진행해왔고 규정 미준수 스폰서를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0세로 낮추고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해 투표 참여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재외동포청은 새해부터 재외국민 보호 강화, 재외선거 편의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동포단체 및 청소년 정체성 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인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편 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도 추진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하게 하면 되겠냐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편 제도가 미비하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되지. 그것 때문에 우편 투표가 가능한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히며 사실상 선거법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재외선거 편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재외국민 참정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재외동포청의 내년도 예산은 총 1,127억 원으로 올해보다 56억 원 증액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기완동포 지원 강화, 세계 한인 네트워크 재편,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 핵심 사업의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해온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해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th 소셜에 오늘 밤 미국은 최고 사령관인 나의 지시에 따라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ISIS 테러리스트 쓰레기들에 대해 강력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해왔다며 나는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오늘 밤 대가가 치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의 지휘 아래 미국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라며 죽은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며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죽은 테러리스트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나이지리아 당국의 요청에 따라 소코토주에서 공습을 실시해 ISIS 테러리스트 여럿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IS를 상대로 한 치명적 타격은 우리 군의 힘과 국내외에서 미국인을 위협하는 테러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라티노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개입 언급 직후 우린 종교적 박해를 반대하며 이를 조장하지 않는다며 나이지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진 시민이라도 보호한다는 헌법적 보장을 갖춘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최근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한인 남성이 사망한 데 이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임산부 아내와 태아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 에덴스 경찰은 한인 고 최순은 씨의 아내 렉시 월드럽 씨가 사망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월드럽 씨는 임신 15주째였으며 태아 역시 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 씨 부부는 지난 2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교 에덴스에서 역주행 차량이 일으킨 사중 충돌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 최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중상을 입은 아내 월드럽 씨는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입원 4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펀드미에 따르면 최 씨 부부는 지난 6월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월드럽 씨의 아버지 아론 베드구 씨는 부상과 싸우던 렉 씨가 우리 곁을 떠났으며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함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녀가 남편의 곁에 함께 묻혀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길 바란다고 홈페이지에 밝혔습니다. 한편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데지레 브라우닝 씨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 에덴스 경찰은 가해 차량의 진입 경로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텍사스주의 한 편의점에서 2인조 도둑이 ATM을 통째로 뜯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화이트 세틀먼트 경찰국은 24일 SUV를 훔친 뒤 한 편의점 벽면에서 ATM을 통째로 뜯어내려 한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쿡 경찰국장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선 검은색 복면을 쓴 남성이 편의점 현관을 부수고 난입해 SUV에 연결된 견인용 금속 와이어를 매장 내부로 끌어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이 와이어를 ATM에 연결한 뒤 매장 밖 주차장의 SUV 운전자에게 신호하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ATM이 뜯겨나와 매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차량이 다시 한번 속도를 높이자 매장 안에 있던 도둑이 몸을 피하는 사이 ATM이 상점 창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SUV는 ATM을 뒤편에 매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ATM은 얼마 가지 못한 채 한 자동차 대리점 인근 배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TM 내부 금고와 현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SUV는 매장과 가까운 장소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SUV는 절도 발생 1시간 전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매장 점원과 손님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매장은 뜯겨나간 ATM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주 동안 인근 도시에서 유사한 사건이 2건 발생했다며 다른 경찰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를 포함한 19개 주들은 지난 23일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에 아동과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제한하는 규제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개 주는 소장에서 케네디 장관의 발표는 권한을 넘어섰고 주 정부가 주 내의 의료 행위를 규제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원의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치료되지 않은 성별 불쾌감은 해당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많은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별 확정 치료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들의 임금을 압류키로 하고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약 1,000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23일 임금 차압 통지서 발송 대상은 월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에 지고 있는 세금 외 미납 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행정적 임금 압류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90일을 초과해 상환을 연체하면 연체자로, 270일 이상 연체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분류됩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가 500만 명이 넘으며 거의 400만 명이 연체자라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4일 뉴욕시장 취임위원회 위원 48명을 공개했습니다. 위원 명단엔 제일동포 가족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소설 파친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한인 이미진 작가도 포함됐습니다. 취임위원회는 뉴욕시장 취임식 행사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맘다니 당선인과 함께 취임식 행사를 공동 주최할 예정입니다. 뉴욕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월 1일 오후 1시 뉴욕시청 청사 앞에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 주재로 맘다니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1등 상금 18억 1,700만 달러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아칸소주 복권 당국은 아칸소주 리들락 외곽 캐벗 지역 주유소에서 지난 24일 추첨한 파워볼 1등 복권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벗은 리들락 북동쪽으로 25마일 거리에 있는 인구 2만 7천 명의 수도시입니다. 이번 당첨액은 막판 복권 판매가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이전의 판매를 능가했고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당첨액이 됐습니다. 잭팟의 당첨자 현금 수령액 옵션은 8억 3,490만 달러가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눈이 오다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 18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도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